자, 7장 보겠습니다. 자, 7장은 양자론입니다. 양자론. 양자화학 또는 양자론. 그리고 여러분들 보어의 수소원자 이론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화원에서 있었죠. 자, 최근에 화학원에서는 크게 다루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마 2단원에서 약간 얘기는 있었을 겁니다. 자, 20세기 사실 들어오면서부터 고전역학, 고전역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고전물리학으로는 원자나 분자 내 원자의 결합 등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전물리학은 어떤 것들을 얘기했냐면 뉴턴의 이론 같은 거. 자, 뉴턴의 이론 같은 경우 우리 F는 MA라고 대표적인 것들 있잖아요. 맞죠? 자, 이런 것들로 사실 설명이 불가능했습니다. 왜? 이것들은 사실상 거시 세계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뭐 맞아 떨어지는 거 있었다면 이 원자나 분자 내 원자의 결합 등은 미시 세계거든요. 굉장히 작은 입자들을 가지고 잠시만요. 자,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양자론이라는 양자역학 또는 양자화학이라는 것을 이제 다루게 되는 그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 1900년 독일의 물리학자 플랑크는 흑체 복사라는 흑체 복사 실험을 통해서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에너지는 양자화인데 양자화는 사실상 정수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수. 자,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인데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라는 거죠. 왜? 에너지가 예를 들어 1 있고 2 있으면 1과 2 사이 에너지는 없는 거예요. 자, 2.5 이런 거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불연속적인 양으로서 나오기 때문에 플랑크의 양자론은 자, 이렇게 알다시피 여러분들 이거 배웠죠? 화원에서 또는 물리에서 이런 거 배웠을 겁니다.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한다 라고 해서 진동수에 비례한다는 한우. 자, 여기 플랑크 상수. 자, 플랑크 상수. 자, 얘는 진동수. 자, 그리고 앞에 정수배 또는 자연수를 하는 이렇게 n. 자, 이렇게 되는 양자화된 에너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파동의 성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파동은 화원에서 또는 물리에서 배웠을 거니까 간단하게만 넘어갈 건데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한 주기에 이어지는 마루와 마루, 골과 골 사이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리죠. 자, 그리고 진폭은 이만큼의 삼각함수에서도 여러분 나왔을 거고요. 파장은 길이에 해당이 되고 진폭은 봉우리 또는 골짜기까지의 수직 길이를 얘기를 한다. 자, 진동수는 1초 사이에 파동의 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의 의미를 좀 가지겠죠. 자, 그래서 시간분의 1의 그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얘는 거리고요. 얘는 시간분의 초분의 1이기 때문에 파동의 속도는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파동의 속도를 뭐 보통 우리는 V로 나타내는 것 같은데 얘는 진동수니까 완전 V는 아니고요. 사실상 뭐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얘를 하바라고 읽기도 하고 하누라고 읽기도 해요. 좀 읽는 스타일은 좀 다른데 얘는 하라고 읽고요. 하바, 한우 뭐 어느 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한우는 아닙니다. 한우 뭐 이런 식으로 또는 하바 자,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파동의 속도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 했듯이 파장은 진동수에 비례를 하는데 진동수는 파장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빛의 속도입니다. 얘는 빛의 속도.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마 배웠을 거예요. 자, 요거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전자기파에는 뭐 복사 파동에는 물결파, 음파, 광파가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한다. 자, 그럼 전자기파 이론은 저기 어디였죠?
자, 2단원에 화원 2단원 또는 우리도 2단원이었나요? 3단원이었나? 음극선 표현할 때도 이렇게 자기장과 전기장이 수직한 평면상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기장 성분과 또는 전기장 성분이 이렇게 수직된 방향으로. 자, 그래서 전자기 복사는 에너지가 전자 기파의 형태로 방출되고 전달되는 것을 전자기 복사라고 하고요. 이 역시나 전자기파의 속도, 다른 말로 빛의 속도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역시나 파장과 진동수의 곱, 자, 파장과 진동수의 곱, 여기 했던 예들로 표현을 하는데 이때의 파동의 속도는 우리가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C는 빛의 속도, 어쨌든 속도를 의미한다라는 거. 속도를 표현해주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이 빛의 속도는 C로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통신호등의 녹색 불빛의 중심 파장은 522 나노미터인데 나노미터 10의 마이너스 9미터죠. 그래서 522 나노미터인데 얘는 자, 1나노미터가 10의 마이너스 9미터니까 이렇게 일단 미터로 표시했고요. 자, 우리가 여기 자, 우리가 진동수는 파장의 반비례하는데 빛의 속도를 곱한다 했어요. 그래서 진동수 파장이니까 파장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고 이렇게 나타내서 결과적으로 자, 초분의 1 또는 헤르츠로 표현한다는 거죠. 진동수를 표현할 때 자,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자, 초분의 1이 헤르츠를 의미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플랑크의 양자론 아까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자, 흑체 복사 실험이었는데요. 자, 빛을 흡수한다고 보면 돼요. 검은색은 잘 흡수를 하고 흰색은 반사하겠죠. 자, 고체가 가열되면 자, 넓은 영역 파장에서 복사선을 방출하는데 어떤 온도에서는 물질로부터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은 복사선의 파장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영속적인 에너지 양만을 흡수하거나 방출을 한다. 방출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다고 해서 양자화해서 사실 양자 한 개 에너지는 이렇게 되면 두 개 에너지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또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역시나 이 사이에 에너지는 없기 때문에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진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전자기파, 전자기 복사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자가적, 자외선, 가시광선 영역, 적외선, 라디오파, 감마선, X선 굉장히 종류가 많다. 자, 여기는 가시광선 영역이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을 자외선, 이쪽을 적외선이라고 해서 이쪽이 에너지가 굉장히 높고 에너지가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크다. 파장이 길면 에너지가 작다. 이렇게 알고 있죠. 자, 광전 효과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자, 광전 효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 실험입니다. 자, 아인슈타인의 여러분들 실험은 알다시피 E는 mc 스퀘어, mc 제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광전 효과는 문턱 진동수라고 부르는 최소한의 진동수 이상의 갇힌 빛을 특정한 금속 표면에 쪼이면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자, 방출되는 현상. 자, 이는 MC 스퀘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는 너무 많은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들 크게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E는 MC 스퀘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빛이라는 하는 것은 자, 빛이라는 것은 파동의 성질도 띠고 있고요. 또는 입자의 성질도 띠고 있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자,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런 것을 증명했습니다. 자, 빛의 운동량은 자, 람다분의 하라고 증명을 했고요. 자, 얘는 역시나 운동량이기 때문에 mv 자, 라고 표현을 해서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자, 여기 있는 파장 있고 그 하가 있다는 뜻은 파동의 성질을 띠고 있다는 뜻이고요. 여기 질량이 관계가 있으니까 자, 여기 있는 얘는 입자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해서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띠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역시나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양자론에서 지금 필요한 부분들은 뭐 양자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전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플랑크라는 과학자, 그리고 맥스웰, 자 그리고 아인슈타인, 자 특수상대성 이론을 포함해서 전부 다 이중성, 빛의 이중성, 전자의 이중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자, 이건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보어의 수소원자 이론이라는 것을 나오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매우 안 맞는 게 많았는데 자, 보어의 수소원자 이론도 결과 정도 또는 시작 정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는 불연속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왜 에너지가 불연속적인지 보니까 이렇게 찍어보니 선 스펙트럼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원래 방출 스펙트럼이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는 보어 원자 모형 전에는 러더퍼드의 원자 핵에 의해서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여기는 뭔가 불연속적으로 생각할 게 없었는데 이렇게 연속이 아니고 불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났다는 것은 뭔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자화되어 있다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듯이 이렇게 특정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가 특정 궤도를 돌고 있다. 이 특정 궤도에 있는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가진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보어의 원자 모형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C로를 넣고 선 스펙트럼을 생성하는데 선 스펙트럼을 생성해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이 특정 파장에 예를 들어 뭐 434, 486 특정 파장에 있는 에너지만 방출하는 거지 이 사이에는 없는 부분은 에너지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 스펙트럼을 나타냈고 슬릿을 통해서 이렇게 선 스펙트럼으로 표현했을 때 이 특정 부분에서만 에너지가 나타났고 나머지 부분에서 에너지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수소 원자의 선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요거는 많이 봤잖아요. 맞죠? 많이 봤던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쪽이 자외선, 이쪽이 적외선 했고 다른 원자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다른 원자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펙트럼을 찍어서 뭐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전자 원자가 아니고 1원자 뭐 전자가 하나잖아. 맞죠? 그러니까 전자가 한 개 있는데 여기는 다전자 원자가 되잖아. 다전자 원자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이 보호 모형으로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비탈 모형을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했죠.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 때문에. 이런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이런 스펙트럼도 어떻게 보면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어떠한 이런 표 같은 걸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사전 같은 거죠. 스펙트럼이 이게 가지고 있으면 이것 어떤 시료를 봤는데 이거의 스펙트럼을 찍어보니 이것과 유사한 게 있다라고 봤을 때는 얘들을 가지고 있구나. 얘들의 성분을 포함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 원자 모델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에너지를 가지는 수소 원자에서만 사실 적용됩니다. 자, 수소 원자에서만 적용이 되는데 자, 보어는 에너지를 가진 수소 원자가 특정 파장의 빛만 방출하는 것은 특정 에너지를 갖는 궤도에 있는 전자가 그보다 낮은 에너지로 떨어지면서 빛의 형태로 된 에너지 양자를 잃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니까 이 지금 두 번째 전자 껍질에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떨어질 때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죠. 반대로 갔을 때는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래서 자, 이 n은 여기 앞에 있는 걸로는 상수고요. 리드베르. 여기 n제곱분의 1. 그러니까 n의 형태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 n은 자, 아마 여러분들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kJ/몰. 자, 이런 식으로 많이 봤을 건데 이런 거죠. 자, 주양자 수가 1이고 주양자 수가 2인 상태에서 2에서 1로 떨어졌을 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이 2에서 이 1을 빼면 된다고. 그러면 자, 이 2에서 이 1을 빼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 4분의 1 RH가 있죠. 자, 어차피 상수니까 RH 빼고요. 자,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4분의 3RH. 어차피 상수니까 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우리가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전자 배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 한번 보면 ground state, excited state, 그래서 그냥 들뜬 상태, 바닥 상태, 바닥 에너지 준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에너지 낮은 상태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는 가장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여기 있는 K 껍질 또는 주양자 수가 1인데 전자가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가장 안정한 상태로 하는데, 이건 지금 보호의 원자 모형이니까 사실 수소 원자일 때만 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죠? 전자 한 개가 있을 때 K 껍질에 있는 게 안정하고, 이렇게 지금 L 껍질에 전자가 들어갔을 때는 이거는 들뜬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들뜬 상태.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이 n을 구할 때 E2 빼기 E1은 전자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처음과 마지막 상태의 에너지 준위의 차로부터 계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전자가 처음에 주양자 수가 ni라는 들뜬 상태에 있다라고 가정하고, 발광 과정 동안 전자는 주양자 수 낮은 상태로 에너지 떨어진다. 자,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맞죠? 얘는 final, 얘는 initial. 나중에서 처음을 뺀다. 자, 사실상 크기만 얘기하기 때문에 이 크기를 얘기했을 때는 자, 2에서 자, 1을 빼는 경우도 있고요. 자, 1에서 2를 빼더라도 결과적으로 크기는 같다라는 거. 변화는 이 크기는 같다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전에 4분의 1 빼기 1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여기 있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3에서 2로 갔을 때는 마이너스 9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36분의 몇이죠? 36분의 9, 4, 36분의 9니까 36분의 5죠. 자, 이런 식으로 많이 계산을 옛날에 여러분들 위에 선배들 교육과정에서는 자, 매우 많이 나왔습니다. 매일 많이 나왔던 거.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주양자 수가 1로 떨어지는 애들을 다 모았어요. 우리 전자 껍질은 무한계만큼 있잖아요. 맞죠? 2에서 3에서 4에서 5에서 6에서 7에서 무한대 갔을 때 1로 떨어지는 것들을 다 모아서 정리를 했어요. 그걸 라이먼 계열 또는 라이만 계열 이라고 부르고, 이쪽 영역을 자외선 영역입니다. 자, 2로 떨어지는 것의 총집합을 발머 계열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두 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가시광선 영역. 세 번째는 파생 계열, 얘는 적외선 영역이고요. 저희는 브라켓 계열은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라이먼 계열에 있는 애들은 에너지가 그래도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들도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에너지가 라이먼 계열 또는 자외선 계열의 에너지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 있는 파생 계열의 에너지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만큼의 에너지 차이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자, 대체적으로 우리가 발머 계열은 가시광선과 자외선 영역인데, 여기서 보면 지금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로 떨어지는 파장 또는 에너지들은 발머 계열이고, 그 6에서 2를 넘어서는 7에서 2, 8에서 2부터는 사실 검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쪽은 사실 자외선 영역입니다. 그래서 가시광선과 자외선 영역인데, 여러분들 화원에서는 가시광선 영역에 있는 스펙트럼만 다루기 때문에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 하기 때문에 얘가 에너지가 가장 크겠죠. 맞죠? 에너지가 가장 크고 얘가 에너지가 가장 작은 형태로 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앞에 있는 이 리드베그 상수는 여러분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5에서 2니까 25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생각을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자, 다음 전자 이중성. 우리가 아까 전에 아인슈타인의 빛의 이중성을 하면서 빛도 이렇게 그 이중성을 가진다라고 해서, 자, 이쪽에 있는 얘들은 파동의 성질을 띈다고 했었고요. 이쪽에 있는 얘들은 입자의 성질을 띈다라고 했었습니다. 맞죠? 자, 질량을 M으로,
속도를 V로 나타냈을 때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전자는 어떻게 되냐라는 얘기죠. 전자는 이중성을 어떻게 가질까라고 해서 나온 게 뭐냐면 이 드브로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광파, 빛도 입자의 성질을 가질 수 있으면 가질 수 있다면 전자는 파동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 전자는 파동의 성질, 입자의 성질을 다 가질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맞죠? 네, 다시 할게요. 자, 이렇게 빛의 이중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드브로에라는 사람은 그러면 물질, 전자가 아니고요. 자, 물질도 이중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다고. 빛만 이중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 빛의 이중성처럼 이중성을 가지지 않을까 해서 자, 아인슈타인의 실험으로부터 광전 효과로부터 자, 식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자, E는 mc 스퀘어인데 자, 질량에 관해서 놔두면 자, c 제곱분의 2가 되겠죠. 자, E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 자, E는 자, 한우라고 해서 자, n 앞에 있는 것은 생략합니다. 자, 어차피 나중에 변화량만 볼 거니까. 자, 그래서 자, 요렇게 놔둘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어떻게 놔두게 되냐면 지금 자, 요렇게 둘 수 있겠죠, 맞죠? 자, 했는데 자, 여기 있는 한우는 자, 파장에 반비례하는 식이니까 이거를 놔두면 자, H는 아니죠, 하죠. 하고 밑에 빛의 속도 그대로 있고요. 자, 파장이 있겠죠? 자, 요런 식으로. 자, 요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 지금 자, 빛의 속도 같은 여기다가 빛의 속도를 이쪽으로 옮길게요. 그러면 mc가 되고 그러니까 람다분의 하. 람다분의 하로 바뀌는데 얘가 지금 p였잖아, 맞죠? 얘는 빛의 속도니까. 자, 그래서 p는 자, 람다분의 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좀 중요한 거. 자, 그러면 역시나 우리가 물질도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쪽이 파동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거는 입자의 성질을 띠고 있다. 자, 이렇게 보는 거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드브로이의 경우에는 이렇게 물질파 또는 물질의 이중성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전자의 이중성은 어떻게 이제 가냐? 라는 얘기로 당연히 이제 귀결되게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보호의 원자 모형을 했잖아, 맞죠? 보호의 원자 모형은 에너지가 왜 양자화되는 데는 의문을 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드브로이는 전자는 파동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전상파로 간주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기타 줄 땡기면 띵 하듯이 맞죠?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이쪽이 전부 다 마디 부분이고요. 자, 핵에 예속된 전자는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모두 다 가지고 예속된 전자는 정상파처럼 행동한다. 자, 마디가 존재하고 이때는 진폭은 0이다. 자, 진동수가 증가할수록 마디의 수가 증가하겠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상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상파가 아니면 어떻게 되냐라는 얘기죠. 자, 전자가 수소 원자에서 정상파처럼 행동하다면 파장은 정확히 궤도의 원주와 일치해야 되는데 이 부분 지금 파동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듯이 자, 이 지금 원자에서 전자의 파동도 이렇게 올라가서 한 개, 이렇게 올라가서 두 개, 이렇게 올라가서 3개, 이렇게 올라가서 4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파장의 정수배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겹쳐지는 허용되지 않는 궤도 이랬을 때는 서로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0이 돼버립니다. 결과적으로 계속 겹치게 돼서 그래서 우리 2πr 원주는 이렇게 파장의 정수배로 나타낸다. 자, 파장의 정수 이것도 길이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드브로이의 얘기였습니다. 자, 요 그림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하죠? 맞죠? 이거 파동의 형태입니다. 맞죠?
이렇게 가는 거. 자, n이 정수이기 때문에 r은 특정한 값만 가지게 되고요. n은 1부터 2, 3까지 2, 3 등등. 그래서 우리가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는 자 이런 식으로 자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파장은 지금 v2분의 v라고 해도 되고요. 뭐 속도를 의미한다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보고 또 어떻게 되겠냐면 입자, 파동, 이 전자 같은 경우도 역시나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띠고 있다. 라고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자의 이중성도 이제 설명했다라는 겁니다. 전자 이중성도 설명했다. 자, 이런 식들 여러분들 증명하고 하는 거 여러분들 조금 할 줄 알면 나중에 거세특 쓰거나 자소서 쓸 때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것을 넘어오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비탈 개념을 가지고 이제 파동함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거기 가기 전에 한 번 더. 자, 과학자가 여러 명 나오고 있어요. 우리 뭐 플랑크, 아인슈타인, 드브로이 많이 나왔는데, 자,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 자, 전자는 입자의 성질과 그 파동의 성질을 둘 다 띠고 있는데, 파동은 공간에 퍼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정의할 수 없잖아. 그래서 입자의 운동량과 위치를 동시에 정확하게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는 자, 불확정성의 원리는 보호 모형 같은 경우는 전자가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로 넘어오면서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하게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비탈 모형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확률로서밖에 얘기를 못하게 되잖아요. 맞죠? 확률로서밖에 얘기를 할 수 없다. 자, 하는 건데,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야구공을 봤을 때, 야구공 같은 경우는 우리 눈으로 가서 빛이 또는 뭐 어떤 파동 에너지를 쐈을 때, 이 질량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비해서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게 반사돼서 이렇게 우리 눈에 오는 거잖아요. 맞죠? 이런 것들이 영향이 안 주는 게 거시세계인데, 전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특정 위치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빛을 쏘든 어떤 에너지를 쏘면서 반사되는 순간 이미 이 위치에 없는 거죠. 왜? 이미 그때는 영향을 줘버리니까. 그래서 역시나 이거는 거시세계에선 가능한데 미시세계에서는 이런 것들 같은 것조차도 매우 많은 영향성을 보인다. 매우 큰 의미를 보인다. 매우 작은 의미로 작은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위치고요. 얘가 운동량인데 자, 얘가 다시 만약에 0이 된다면 얘가 무한대에 가게 되겠죠. 얘를 알 수 없으면 얘도 무한대니까 사실 둘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반대로 얘가 0이면 얘가 무한대면 얘는 0으로 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보호 모형이 틀렸고 현대의 오비탈, 현대의 원자 모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이네.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거 들어봤죠? 자, 우리가 사실상 이미 오비탈 같은 경우가 튀어나오게 된 계기는 뭐랬냐면,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확률로서 표현한다. 확률로서 표현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함수로밖에 표현을 못하고요. 그걸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슈레딩거라는 사람은 오비탈이라고 해서 확률 밀도 함수를 만들었어요. 전자의 입자성과 파동성을 수식으로 풀어낸 걸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fx라는 함수, 우리가 함수라고 수학 시간에 배웠듯이 슈레딩거 방정식도 수학식으로 표현하는데, 자, 얘들을 표현한 게 아니라 파동 함수, 파동 방정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삼지창처럼 생겼는데, 얘를 우리가 읽는 거는 자, psi라고 해서 p사이라고 했습니다. 자, p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동함수 p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의미는 파동함수 자체는 물리적 의미가 없는데 파동함수의 제곱이 된다는 것은 확률을 의미한다. 파동함수 자체는 의미가 없지만 파동함수의 제곱은 확률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비탈은 사실상 이 파동함수의 제곱을 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오비탈 모형을 생각을 하는 것으로 연결 지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수소 원자의 양자 역학적 설명이라고 되는데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는 수소 원자에서 전자를 가질 수 있는 가능한 에너지 상태와 그에 상하는 파동함수에 해당된다. 자, 일단 읽어볼게요. 자, 가능한 에너지 상태와 파동함수는 양자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 우리가 전자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확률로서만 표현하기 때문에 파동함수의 제곱으로 표현한다고 했고요. 보호의 원자 모형은 쓰지 않고 이제부터 원자 궤도함수, 오비탈 모형, 다시 말해서 현대적 원자 모형을 쓰게 된다. 이렇게 확률로서 표현한다. 확률로서 표현한다. 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물리투를 배우게 되면 우리가 파동함수를 가지고 이 에너지의 그리고 해밀턴 연산자를 써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함수를 연산자로 연산하시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 얘기는 지금 사실상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더 정확한 얘기는 여러분들 물리2에서 하면 됩니다. 물리2에서 사실 그 화학과에서도 양자화학 들어가게 되면 이 파동 방정식을 전부 다 증명하게 되고요. 거기서 하는 원리는 전부 다 미분과 적분입니다. 미분과 적분, 부분 적분법도 쓰기도 하고요. 다 쓰는데 지금 여기는 그런 거 없으니까 안 할 거야. 알겠죠? 자, 일단은 파동 방정식을 가지고 파동 함수의 해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오비탈 원자 모형까지도 이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대적 원자 모형이 나오게 됐습니다.